내일도 필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주선 김도현입니다. 막판 들어 갑자기 코스닥 쪽에서 변동성이 생겼고요. 여러 종목들이 숨을 확 죽여버리면서 끝이 났는데 이와 반대로 또 삼성그룹주는 강한 힘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지난 주 후반부터 해서 코스닥 쪽에 있었던 자금들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이동되는 흔적들을 표현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삼성그룹주 쪽으로 좀 쏠릴 것이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었죠. 그 속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금일 같은 경우에 시장을 계속해서 꽉 묶어두었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5만 원대 부분에 대해서 꽉 막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하락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직이 제한돼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시장을 좀 주도해서 핸들링을 해준 것까지는 좋았었지만 역시나 우리가 지수 위치를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 쪽도 이렇게 위쪽 상단에서 꽉 막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두리 박스를 정확히 뚫어내기 위하거나 또는 이탈하기 위해서는 갭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은 전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쉬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권 쪽 종목군들로 차익 실현, 특히나 우리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면 역시나 동반해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막판부에서 흔들어대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관련주들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 자체는 한 번 더 추가 하락 파동이 좀 필요한 숨고르기 쉬어가는 템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린 내일장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선물 시장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저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저점이 지금 올라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상태로 깃발 형태라는 표현들도 좀 많이 쓰죠. 지금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여기에 협소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번 주초보다는 주 후반에 방향성을 결정하러 들어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가드리 박스권에서 갭 돌파가 필요한 부분이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필식 전문가님의 종목의 수익은 좋았습니다. S&T 모티브가 9.59%의 수익, SK는 막판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올려내면서 12%까지 수익 낸 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AS 부탁드리고요. 내일장을 이겨낼 든든한 종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순환매 쪽으로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직전 고점 부분들이 상단을 가볍게 뚫어내고 나서 오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추팅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4만 원대를 가볍게 또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한마디 정도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자라는 부분, 산업 자체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쪽으로 했을 때 S&T 모티브 강력하게 들고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쯤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뵀을 때 내일도 필식이란 코너를 통해서 결단이 될 당시에 20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서 재매수 관점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제 SK바이오팜, 그러니까 실제 이 SK 지주사의 역할 중에 사실 카더라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대략 기간을 확대를 해서 보고 나면 한 대략 23개월 정도 비상장 계열 부분에 대한 지분평가 이익 부분과 IPO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반사 이익 부분까지 언급이 되거든요.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역시 이 부분은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20만 원 목표가를 채웠기 때문에 저는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지수 쪽에서 왜 계속해서 지수 관심권을 좀 빼고 주 후반분으로 좀 미루겠다라는 부분에 이번 주 주간 스케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놓고 본다면 상해 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가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양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데요. 충분히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부분과 연동해서 환율 시장 쪽에 대한 변동폭이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놓고 보면 뉴스에 팔아라 재료에 대한 소멸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 후반부의 지수 쪽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부분의 흔적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제 나스닥의 상승 부분들이 뭐 반도체로 쉬어가고 전기차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숨고르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경제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정상 쪽,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으로 판단을 놓고 보면 대략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 연동을 했을 때 최소한 268대 이상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우존스에 대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다우 선물 지수가 오늘 기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바로 24,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먼저 선반영되면서 지금 추가 상승 부분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24,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저항대가 막히면서 우리가 캔들을 만드는 이유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기 때문에 몸통으로 캔들이랑 사탕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24,000포인트가 돌파가 종가상에 나오지 않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그 밑에 내려온다면 우리나라 오늘 상승 부분 삼성전자 특히 삼성그룹발로 올라왔던 것들 선반영이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장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양해에 대한 해석들도 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고려아연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구리 상품가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다우존스가 만약 24,000포인트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역시 반사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 공급이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관점에 추가적인 시팅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살짝 구리 선물과 연동돼 있었던 조금 급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의 차익 실현이 기관발에 발생이 되었던 특히 동사 같은 종목군들은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의 집중력이 좀 있지 개인창 쪽은 집중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38만 원의 돌파 안착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쪽으로는 놓고 보면 이제 개별주이긴 하지만 오늘 삼성그룹주 중에 하나가 특징적으로 실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MLCC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막 콘텐서에 대한 눌림목 트레이딩을 보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왜 이것은 눌림목을 잡냐면 개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실제 여기가 고점 탈환은 됐지만 종가 지지를 냈지만 눌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51,000원, 51,500원 이하 정도의 트레이딩을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국 양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힌트를 얻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OC, 즉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었던 부분들을 확장적으로 정책과 함께 열어주는지 필요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건설주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먼저 좀 움직여 주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인프라코 부분과 연동되어 있는 경쟁사인 현대건설기계 실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 압박 부분은 있지만 두산인프라코는 개인들, 현대건설기계는 아직까지는 무겁죠. 그런 관점에 반사적으로 트레이딩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양해와 관련 SOC 관련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면서 내일 다시 만날게요.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가 빨간 상승의 맛 보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